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정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나아재 모지 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어렸을 때 요지경 구경해 본 사람 있어요? 없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 요지경이라고 큰 이만한 큰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거 돈을 내야 이제 보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이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가요. 거기 장화 홍련전도 있고 홍지 파치도 있고 홍길동 전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진을 지금 슬라이드 먼저 한 장 한 장 돌려가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돈 받고 이제 골목마다 다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요. 얘기를 그런 게 이제 요지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변해지면은 이제 활동 사진에서 사진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녹음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변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 다음에 이제 영화로 변해진 거지. 그럼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돈 주고 가서 보면은 아우 재밌어요. 여러 사람이 차면은 구멍마다 확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림이 나와요. 사진이 한 장면 한 장면 턱덕턱덕 바뀌는 거지. 근데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장화홍련전이라든지 공지파치라든지 이런 이제 소설을 자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실생활과는 똑같지 않지만은 가상의 현실, 실생활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믿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으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하면은 그게 이제 소설 속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사극에서 강화도령 봤는지 몰라요. 강화도령. 강화도령이 이조시대 그 24대 왕이 헌종인데 헌종이 이제 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후계를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강화에 사는 그 왕족이죠. 말하자면은 그 무식한 도령을 임금을 앉히잖아요. 그건 이제 인스텝인가 그분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임금으로 앉혀놔요. 그 시대가 이제 1849년인가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 먼저 거기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1800년 되니까 19세기의 애국은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이제 각 나라마다 통상이 이제 이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국 정책을 쓰니까 괜히 애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교역을 못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1966년에 병인 양요 있고 신미 양요가 이제 강화도에 이제 미군들이 군함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침략 통상도 하자 빌밀 대가지고 오니까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그럴 당시에 이제 그냥 19세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했느냐 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상륙을 해서 올라가지고 그 닭을 잡아가요. 닭을 잡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런 말하면 방송으로 이상하지만은 양코백이 그랬잖아요. 코는 크더라고 눈은 퍼렇고 뭐 지금은 이제 물들여서 머리 색색으로 하지만 그전에는 안 그러죠. 까맣잖아요. 상투 틀고 뭐 그런 입장이니까 빨간 머리 노란 머리에다가 형상이 사람 형상 같지가 않죠. 도깨비를 보고 귀신을 본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피해가고 그런 거예요. 강화에서 있었던 일이지 강화도에서. 그 닭을 3마리 잡아 들어와서 닭들이 튀고 그러니까 닭을 잡아가지고 가면서 가더니 방으로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숨은 거예요. 도깨비다 생각하고 대낮에 도깨비가 나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가고 난 다음에 숨어서 못 본 거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마루에
어? 탁상시계가 있는 거요. 그냥 닭을 잡아가고 탁상시계를 남마 대가로 놓고 하늘에 놓고 갔던 모양이야 아마. 그 저게 닭 잡아먹은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째깍째깍 가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거요. 귀신이 그냥 사람들이 건전을 못하는 거요. 그 이제 머리 노랗고 빨갛고 거기다 이제 눈은 파랗고 코는 이만하게 나오고 키는 크고 우리가 피부 색깔 틀린 그 이제 귀신이지. 미국 사람들을 그 이제 변화신을 해가지고 변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쉬쉬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때르르 하고 종이 또 울리잖아요. 탁상시계가 난리가 나고 피난 거고 난리가 난 거요. 그러다 그게 나중에는 조정이 갖다 바치잖아요. 귀신 잡았다고 가서 보디기를 싸가지고. 우리들은 웃죠? 웃기죠? 네. 우리들 지금 현재 사는 세상도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화엄종 계열에서 보는 이제 세상을 삼세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세간은 물질적인 세간이고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제 그게 여성의 세계, 어린 세계 그러듯이 그냥 우리 중생 세간과 지정각 세간은 깨달음을 얻은 불보살 세계죠. 그러면 차이가 아무렇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탁상시계 보고 우리는 생전 처음 보니까 뭔지 모르니까 도깨비라고 그러듯이 우리들은 세상의 진리를 바로 보지를 못하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미련하기는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들은 중생들은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깨우침을 얻으면은 이제 그 다 하는 거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지정각 세간 그래서 이제 불보살의 세계.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불보살의 세계에서 해놓은 말씀들을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저 사성제에서 이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사성제를 하나하나 하면서 고통이 있다 그랬다.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아니 없다 그 떡하니 또 물자 붙여놓고 없다 그랬다가 공이라고 그랬다 생가사가 없다 그랬다가 그게 비언덕스러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가 도깨비 세상이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이 중생들이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삶,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렇다면은 이제 깨달음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선 비유를 해보는 거. 우리가 얼만큼 어리석은가 하는 얘기를 아까 이제 요지경을 얘기를 해가면서 비유를 해본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일반 속에 있는 얘기들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해가면서 불교와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이제 접목을 시켜 보면은 대개 이제 보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우스갯소리에 나오고 유모 책에나 나올 얘기들이지만은 다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보는 세상에 보살들이 보는 세상에서 대개 이제 남이 잘 되는 게 얄밉게 보이거든요. 아니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면은 부럽다 보면은 얄미워 보이고 또 남이 세상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쭉 더듬어 보면서 한번 불교와 견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10대에서 여러분들도 10대 거쳤잖아요. 그럼 10대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10대 이제 어린 학생 시절에 보면은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 공부도 잘해. 그럼 뭐예요 그게? 그냥 얄미운 친구 그러죠? 근데 아니 얼굴만 이뻐도 복인데 공부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하고는 좀 틀려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게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 10대에서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얼굴 예쁜 게 왜 예뻐지는지 알아요? 여러 보살님들께서 지금이라도 굳은 일을 많이 하고. 근데 굳은 일 그러면 보살님들 굳은 일은 뭐요? 설거지 아니야. 청소 잘하고 설거지 잘하면은 다음 생에 피부도 고와지고 예뻐진대요. 그랬더니 유행가대 마음씨가 고와야 여자지 뭐 그러잖아요.
아니 예쁘면 예뻐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쁜 것도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덜 예쁘고 덜 미남 같은데 또 다른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 자신이 전생에 지은 복으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예쁜 데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사실은 타고나요. 그러면 타고나려면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되게 엄마를 닮은다 그러던구먼. 엄마는 공부도 하나도 못했으면서 애들 맨날 구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인과응보로 따져지는 거예요. 그냥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는 거 좋잖아요. 또 옛날에 운동만 잘해도 되는데 요즘은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대.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불교에서 다뤄야 할 문제 아니에요. 예뻐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예뻐진다. 기도 많이 하고 절 많이 하고 그 노용을 빼고 그리고 또 좋은 생각하고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불교로 할 수가 있어요. 예뻐지게 하는 것도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도 이제 방법론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평생 공부를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오면은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체질에 맞게 한다든지 공부하는 방법론을 되게 부모 같이 와서 이제 보면 배워가면은 되게 이제 3, 4개월 지나면은 성적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러 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10대에서 보면은 공부 잘하고 얼굴도 예쁜 얄미운 친구. 그 다음에 20대 이제 가요. 20대 가면 아니 보살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이게 이제 20대 가면은 성형수술을 했는데 감쪽 같은 얄미운 친구. 연소리 하면 안 돼. 근데 성형수술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는데 표가 안 나는 거요. 그것도 복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님 부러워하는 거요. 그것도 근데 이제 바탕이 또 좋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바탕이 안 좋네 15군데 뜯어 또 고치면 또 곤란한 거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예쁘게 하고 감쪽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20대 가서 사람이 자라면서 얼굴 변해 가더라고요.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얼굴이 변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수술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마음을 좋게 쓰고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항상 웃음 띤 얼굴 그런 얼굴 다니면은 예뻐 보일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20대는 예뻐야 된다, 그죠? 그것도 하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0대 가면 뭐야? 30대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얘기인데, 아니 못된 짓 하면 또 이상하지만은 그냥 할 짓 다 들어가 바람 피고 말갈라기 짓 하고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모양이나 내고 학교 와서 맨날 중고등학교 학생들 화장품 다 가지고 다녀요. 그죠? 화장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요일마다 남자 하나씩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근데 아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친구들 간에 저게 시집을 어떻게 제대로 잘 갈까 그러는데 시집을 잘 가는 거예요. 그죠? 못된 짓 하고 현모 양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시집을 잘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얄미운 친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40대 가면은 또 뭐가 얄미운 친구냐면은 왜 40대에서는 그 이제 살림 한참 이제 살림 일으키려고 열심히 살림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마사지 하러 다니고 헬스클럽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 하여튼 온갖 사치란 다 누리고 다니는 거. 근데 애는 대학을 잘 들어가는 거요. 보통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참 챙겨주고 아니 옆에 붙어가지고 아마 어머니들이 자기 시험 볼 때 자기가 대학 시험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좋은 대학 다 갔을 걸,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대학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얄미운 친구는 아니 놀러 다니고 다 다니고 애 참견도 안 하는 것 같아. 좋은 대학에 척커덕 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그게 보관이요. 그럼 그게 아무렇게나 될 수 있을까? 인과응보로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게끔 기본 실력이 갖춰지게끔.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를 생선을 사다 주는 것보다는 잡는 낚시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으면은 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죠? 옆에 지켜 앉아가지고 공부하라 그런다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어떤 엄마들은요, 애들 방을 옆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학생 하나는 아버지가 또 우리 감시했다고. 그러니까 애가 맨 밝은 데 책상을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다가 저 구석에 가서 어느 날 책상 갖다 놓고 저 아버지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아무래도 그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 12시고 1시고 밤에 들어와서 공부 안 하니 감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을 돌려놓고 등 모습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직의 습관이 돼가지고 연필 딱 들고 앉아 자는 거예요. 앉아 뒤에서 공부하는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갇혀 사는 거고 그건 지옥이죠.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같이 한만 잔소리하고 달달 볶는다 해도 그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인과응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뭐예요 또? 50대가 되면은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 보니 어디 가서 뭐 회식 자리에서 먹는데 보면은 그냥 이것저것 잘 먹어 많이 먹고 먹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는 거야. 그것도 복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살이 찌고 날씬하고 마르고 하는 것도 타고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이 좋으니까 소화를 잘 시키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50대 엄마들 살찐 사람들, 여기서 살찐 사람 조금 살찐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보살들 몇 있는데, 그러면요, 아니 보살이 살찐 거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 생활을 즐겁게 하면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병에서 보면요, 소화되는 소화는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성질이 나쁜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그 여복하면 개도 뭐 밥 먹을 땐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네 속상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살이 가는 거, 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먹는데 이거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고 차차차차 씹으면 단맛이 나고 맛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얄미운 친구를 생각한다든지, 의가 안 맞는 시어머니 생각한다든지, 그거 그냥 씹는 거요. 마음에 두고 편치 않은 사람을 씹듯이 그냥 씹으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노한 기운이 나오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생각하는 거요. 이제 밥을 먹으면 일정한 시간에 얼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중요한 걸 하나 찾아냈어요. 팔 다쳐가지고 아프면서 애인손을 써보지 않았거든. 애인손을 써서 밥을 먹으니까 턱받기도 하고 밥을 먹고 흘리니까 더디어 먹는 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애인손으로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대요. 그러니까 살쪄가지고 살 뺄 보살들이 있으면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먹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먹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전화 받고 와서 밥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간을 넘긴 거요. 그냥 몸이 그걸 아는 거요.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입맛이 이제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면은 이게 이제 짚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젓갈질이 아니니까 포크로 건져서 먹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끌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살이 쭉 빠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방편이고, 평상시에 즐거운 마음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을 즐겨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배랑 아래 화난 사람들이 막 먹으면 자기 생각이 막 먹잖아요. 그냥 몸뚱이에서 실제 그래. 몸뚱이에서 생각을 해요. 마음과 몸이 각각이에요. 몸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비상이다. 지금 그냥 배랑 안에 들어오니까 급한 일이 있을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 영양분을요 엉덩이에다 감추고 뱃살에 갖다 감춰요.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아니 오래 차득 씹어 즐기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밥 빨리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군대에서는 1분 식사 시켰어요. 우리 옛날 군대 갈 때는. 근데 저쪽 유럽 사람들은 밥을 2시간 먹는데 돼. 즐기며 먹는 거지 녹여 먹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한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게 행복이요 그게. 많이 먹어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2사람 3사람 많이 먹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회가 됐다 그러면은 뒤집어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보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 이거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전부 스트레스 받는 일만 있으니까 살이 찌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패션 모델을 세우면은 그냥 살이 하나도 없는 날씬한 사람들 갖다 세우잖아요.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주부들을 패션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중세기 미녀들 한번 봐봐요. 전부 살이 두둑하게 쪘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실 것은 여인네들이 보살들이 나이 40 넘어가지고 허리통이 굵어지는 것은 부자가 될 징조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자기 건강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알아요. 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옛날 그 코미디언 백금녀 알아요? 네. 얘 뚱뚱하잖아요. 네. 무대에서 춤추다가 사뿐사뿐 돌아가잖아요. 그게 뚱뚱해도 건강하면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암만 먹어도 살 안 찌는 친구가 있으면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모든 보살도 그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됐어요. 이제 60대 되면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아니,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을 시집장가를 잘 보내내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나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이제 부부가 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들, 딸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결혼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은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잘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럼 시집 제대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멀쩡히 그냥 얼굴만 보면 시집 안 가냐고 막 복골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가자고 아무렇게나 가다 보면 잘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생 인연으로 만나는 건데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번에 저기 경기도에 산 보살이 와가지고 아들이 선을 한 100번을 받대는구만.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무슨 조화석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이게 그냥 뭐 복잡 생각하지 즉답으로 나간 얘기가 혹시 그 집에 결혼 못하고 죽은 뭐 형제가 있나 보지. 그랬더니 그러세요? 정말 있어요. 그래. 한번 뛰어버렸어. 제적동문을 뛰어오라 해서 뛰어서 보니까 결혼 못하고 죽은 총각으로 죽은 시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 제사는 모셨지만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합동으로 천대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조건부로 장가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합동 천대제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부 제육동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니 며느리감하고 아들하고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날 잡아달라고.
이거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나오는 날로 잡아달래요. 아니 가만히 있어. 빨리는 예식장에 예약을 하려면 몇 달 전에 해야 된다는데 빨리 아주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그래서 빨리 잡다 보니까 아니 솔직하게 7월 15일로 잡아줬어요. 그것도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내려가는 길에 지방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예식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지나갔어요. 이제 홍천 차려왔다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예식장에 들렀대. 마침 한 자리가 또 있다는구먼. 또 복이지 뭐. 그래서 예약을 해고 왔대요. 그래서 둘 사이에 그냥 바로 결혼하는 거요.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어른들이 다 계신 건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도 있고 다 있는데 둘이 손을 붙잡고 앉았어. 저걸 손 놓을 수도 없고 딜할 수도 없고.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하겠다고 그래. 양쪽 부모 다 허락 받고. 그냥 결혼하는 것도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복을 잘 지어놔야 되고 이제 보살들이라든지 이제 부모님들이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매일 싸움이나 하고 맨날 티거덕거리고 그러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이 하다. 근데 요새 애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면 결혼하려고 그러지. 또 좋은 인연이 만나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얘기 끝났죠? 네. 70대 이제 그 얄미운 친구는 건강하면서 아니 70대는 병이 이제 몸뚱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과로 무슨 뭐 어디 치과로 전부 부서 고치러 다녀야 되는데 건강하면서 신랑까지 멀쩡한 거요. 그건 참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년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없이 어렵게 살면은 그게 지옥이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고생이고 경험이지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70은 딱 띄워놓고 볼 수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어린이들도 대해보고 학생들 뭐 젊은 사람들 다 대하다 보니까 전에 가끔 가다가 유태인의 교육법 그걸 한번 가끔 가다 봐요.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왜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느냐 하면 이제 그 수맥에 있나 뭐 보러 일자봉도 아니고 추도 다녀보고 다 봐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느낌으로는 여기 있다 없다는 얘기 판가름 하는데 그걸 보다가 그 어느 대학 교수가 써놓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자연 풍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하니까 한번 봐보자. 쭉 보다 보니까 한 줄이 딱 발견돼. 뭐가 발견되냐 하면은 최고의 풍수는 돈이라는 얘기가 한 줄만 나와요. 지난 얘기처럼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연 풍수에 대해서 또는 아무리 만약 뭐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집을 뜯어 고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데서 돈 벌지 말라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거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법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꼭 집어내서 불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5살 이미 되면은 저금 통장을 다 갖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저금하고 자기가 돈을 관리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삼촌들이 온다든지 할아버지가 오면 돈을 주잖아요. 애들한테 귀엽다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주잖아요. 엄마들이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돈 달래면 뭐래요? 할 말 없으니까 또 옷값 내. 애들한테 밥값 내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밥도 엄마가 해주는 거고 옷도 엄마가 사주니까 그럼 옷값 가져가나. 그래도 내 돈 아니에요. 근데 돈만 있으면 뺏긴다는 거 아니까 누가 돈 1,000원만 줘도 10,000원만 줘도 가져서 다 사 먹어요. 용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애들 용돈 줘봐요. 하루에 다 쓰고 와요. 왜? 엄마한테 뺏길게 돼. 그런 게 아니다. 너도 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주면은 제 마음대로 쓰게 만들어야 돼. 한 달에 쓰든지 저금을 하든지 그 내비를 관리할 수 있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돼요. 네. 물도 사 먹고 전기도 돈을 사서 켜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다. 근데 세계 경제를 유태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불자님들께서도 애들한 손자라든지 손녀라든지 아들 딸들한테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돈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야 낭비 벽도 없어지는 거요. 그런 습관 한번 키워주는 것도 좋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야신에서 사실 얘기하는 거요. 반야, 지혜, 보시 그런 사상들이 전부 이걸 이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지나가는 얘기로 일반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그걸 그냥 흘려버리고 묻혀둘 얘기가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은 10대에서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쁜 얄미운 친구 그 욕만 할 게 아니고 또 20대 가서 성형수술 했는데도 감쪽같이 표도 안 나는 얄미운 친구 그냥 30대에도 무슨 뭐 그냥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막 이상한 짓걸 해고 다녔는데도 씹 잘 가는 얄미운 친구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40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구한테 매달려 평생을 지내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도 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얄밉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40대에서 좀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거를 얄밉다고는 하지 말고 평상시 미리미리 쭉 해오는 그런 삶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생을 여자분들이 보살들이 세상을 살면서 있었던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더듬어 봤어요, 오늘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또 불교 얘기가 되는 거. 왜냐하면은 불교 얘기는 곧 세상 얘기니까 팔명대장경이 세상 얘기들을 응축해 놓은 거고 그게 또 반야신경이니까 반야신경 공부하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당장 어느 한 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같이 노력을 해 와야 된다.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손님, 예. 저희 아들이 직장 선배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우울해하고 있거든요. 부모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손님한테 좀 좋은 말씀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큰일 났네. 네. 아니, 안타깝다 제가 대신 돈 줄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이제 불교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것도 전생의 업이다. 근데 뭐 전생의 업까지 갈 거 없이 가까운 사이에는 돈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되게 욕심이 거기 개재가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직장 선후배 사이면은 선배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후배가 거절 못 하겠지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나를 잘 봐주겠지.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선배님 담보 설정하세요. 괜찮아? 차용증서 쓰세요. 그러고 뭐 이자 얼마 줄 거요 뭐. 그냥 뭐 언제까지 주는지 뭐 각서 쓰세요. 아 이랬다간 또 미운 털이 박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뭐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 있는 체 하잖아요. 있는 체하고
말이 많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말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렵다 보면은 그냥 내가 준다. 받지 못해도 좋다. 상대방 입장이 지금 어렵다.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받아 좋으니까 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체면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나를 잘 봐주게 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빌려주는 것도 이게 그 종류에 따라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친구, 선배라든지 친구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노름을 좋아한다든지 뭐 빠친코라는 것도 있고 뭐 도박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에 쓰는 돈이 그런 데 쓰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게 공업을 짓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공업 그러지만은 일반론적으로 하면 공범이에요. 그런 관계를 잘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그럼 내가 할 만큼 선후배가 아니라 동료지간에 인사세를 거 분명히 인사하는 거에서 끝내야 되는데 너무 거기서 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얘기가 돼야 돼요. 취직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냥 영업직 판매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강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 개를 팔아와라. 뭐 냉장고 100개 팔아와라. 그러니까 이걸 팔 때는 없고, 또 안 팔면 쫓겨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싸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내가 안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한쪽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부모한테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회사에서 1억 손해를 봤어. 그러면 갚을 걸 안 갚은 거 냉장고를 수십만이 갖다가 100만 원을 갖다 입금시킨 걸 80만 원 입금시켰다 그러면 싸게 팔고 실적만 올리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이게 이게 암한심이에요. 나 잘났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당하게 빌려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왜 갖다 쓸 거냐? 그럼 내가 여유가 있느냐? 왜 여유가 많다고 보면은 그 선배가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릴 생각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이 드는 급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 얼른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 6개월 있다 준다, 1년 있다 준다면 나는 어떡할 거냐고. 근데 이게 이제 복의 그릇을 잘 생각해야 돼. 이제 먼저 이제 얘기한 기억이 나지만은 복에는 버는 복이 있고 쓰는 복이 있고 지키는 복이 있어요. 그 직장 생활하고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한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가족적인 문제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먼저 오늘 법문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 돈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돈만 떼이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잃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런 불교적으로 하면 어떡할 거냐? 불교적으로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방법은 그 사람 잘 되게 빌어주는 거예요. 진짜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줬어. 친구건 회사 선배건 빌어줬는데 생각할 때면 돈을 안 가져오니까 나는 이제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생각할 때 아니 돈 빌려주는데 그 나쁜 사람 망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망하면 내 돈 언제 갚아? 못 갚는 거니 생각할 적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꾸 잘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희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제가 암흑의 과장, 암흑의 계장이 내 돈 빌려가는데 안 가져온다고.
소문을 막 내고 망신을 준 수가 있거든 또. 그건 돈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거래할 때는 분명히 해라. 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빌려줬으면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담보 설정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차용증도 써준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잘 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치 안 보고 또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배니까 선배님 사실은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갚아야 되는데 좀 선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부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주실 거냐고 기다려주든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저 아는 불자 중에 그런 분이세요. 자식들한테 식당 가게를 내는데 차용증서를 받고 이자를 받아요. 이자 안 거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문을 늦게 연다든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니 내가 빌려서 가게 한 그 돈은 잠도 안 자고 이자가 불어나는데 늦게까지 잠이나 자고 겨울에 이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무슨 돈을 갚냐고. 돈 당장 해오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책임감이 서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돈을 벌고 직장생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잘못 생각에 한 생각에 그냥 떨고 남한테 빌려주고 어디 증권을 갖다 잘못되는 증권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앉아서 그냥 맨날 괴로우며 사는 거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대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맨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보고 대체해보라 하는 방법을. 그럼 자기가 돈 빌려서 안 가져오면은 스스로도 전략하고 좀 근검전략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특히 형제간에, 친구간에 내가 돈을 저 사람이 어려우면은 그냥 도와줘야죠. 그런 도와줄 여분의 돈이 아니면은 돈거래를 자꾸 하는 게 좋지 않다.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참 곤란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보살님 애 문제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할 수 없겠지만은 꼭 빌려서 채우고 인시 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각자 가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당연시해서 전생에 업으로 그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욕심은 없었나, 지금 빌려준 입장에서 잘못하는 건 없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슬기롭게 대처하면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잘 되길 기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서 사는 사람을 돈 이의 망신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주고 500만 원씩 욕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근검 전략해서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바라스나리 무지 사바. 수고하셨습니다.